네, 이번에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뉴스 바로 확인해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4개 그룹이 총 6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SK와 LG 등도 조만간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일명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루나 폭락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거래소 측에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주가지수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피 200의 7종목, 코스닥 150의 12종목 정기 변경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변경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LNF가 2,766억 원 규모의 자사주 100만 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로 처분하기로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종이 원료로 쓰이는 펄프 가격이 지난해 6월 최고치 수준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 들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샤오미의 2억 화소 카메라 모듈용 손떨림 방지 부품을 공급해 샤오미 올해 안에 출시될 신제품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이 예고 없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만 투자하고 국내 투자 홀대하냐는 지적에서일까요? 규모는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어제 발표된 4개 그룹의 액수만 총 600조 원이었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하길래 왜 우리나라에 좀 안 해주나라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제 예고치 않은, 예상치 않은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딱 보름째죠. 24일 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그리고 현대차, 롯데, 한화 4개 그룹이 발표한 액수만도 약 600조 원에 달한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물론 3년, 5년에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작년 12월 달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이 607조인데 거기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 있죠. SK와 LG도 아직 발표가 안 했고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은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기업가 정신 선포일이었죠. 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내 투자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현대차 등 미국에 뭔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왜 국내를 좀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긴 하지만 이건 조금 오한 것 같고요. 우선 삼성은 어제부터 향후 5년간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관계사들과 함께 총 450조, 전체 600조가 투자되는데 그분의 한 80%가 삼성전자가 다 가져간다, 삼성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 80%인 360조를 국내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3사가 2025년까지 63조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5년간 국내에 37조 투자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그룹도 2026년까지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본 기업들이 잘하는 업종들이죠. 약 20조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아마도 수십 개가 한꺼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투자, 해외 기업들의 어떤 M&A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이제 침체가 올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도 봤잖아요. 삼성, SDI,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설립 뉴스 나와도 그렇게 팔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주가 측면에선 작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필드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김명수 PB님. 어떻게 보면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삼성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주센터였죠. 거기까지 방문하게 되면서 마지막 한미 정상 방문 장소된 우주산업 업종을 마지막 수혜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 많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UAM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인텔리안테크, 제노코 이런 우주항공 또는 이제 안테나 산업 쪽에서 좀 아직은 좀 관련주 강세가 보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투자는 약속하는 국내 투자가 이어지고 결국에서 아마 테마성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 업종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주항공 안에서도 또 종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항공우주가 아마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대장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안테나 쪽, 위성 안테나 쪽을 많이 내고 있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제노코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 루나와 테라 폭풍의 후폭풍이 좀 거센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뭐 전문가들의 경고는 이어지고 있고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좀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시장 규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가져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정이 가상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거다라는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전일 간담회를 했는데 한국산 코인이죠. 최근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을 좀 현장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열렸습니다. 일단은 참석 인원을 봤더니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는 금융정보, 공정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원화를 거래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좀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나올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고요. 현재 가상 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이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그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마련해야 되는 업권법상 특정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선적인 설명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이제 우리는 테라와 다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우리가 뭐 늦출 필요 없다, 없앨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아직 위믹스 달러에 관한 정책 관련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가격 변동성을 사실 최소화하려고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달러 같은 거에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1대1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자동화된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실 담보 없이 이제 패깅이죠. 이제 가치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차용을 했는데 이제 테라와 달러 간의 간극이 생기면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을 하면서 가치를 유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이제 정말 좋은 가상화폐와 나쁜 가상화폐 뭐 어떤 분은 95%가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98%, 99%가 정말 안 좋은 가상화폐라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김병수 PD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뭐 뉴욕 증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코인베이스랑 테슬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도 52주 최저가 대비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빠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하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슬라도 이쪽에서 관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게임 종목들에서 이제 가상화폐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넷마블도 그렇고 이제 그 위메이드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필요로 해서 이제 플레이 투 언의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상화폐 쪽이 나오게 되는데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시행령을 통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를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 대표 지수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소식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편입이 되고 편출되는지부터 좀 정리가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 짚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메리츠 화재 그리고 하나투어, 한일시멘트가 이번에 7개 종목이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이 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150에는 NK맥스 그리고 위즈웍 스튜디오, 그리고 나노신소재 등 12개 종목이 편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리스트는 화면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23일 날 주가지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및 KRX 300 구성 종목을 정기 변경을 하겠다라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7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은 12종목, 그리고 KRX 300은 19종목이 교체를 되고 이거는 이제 6월 1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 변경 후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91.4%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 이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죠. 즉 인덱스 자금의 유입으로 주가 상승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만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는 공매도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 아시는 대로 지수 편입과 동시에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 허용 종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인덱스 편입하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는 뭐 그들 입장에서는 해지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변경일 전후로 대상 종목들 약 한 리밸런싱 자금 규모가 한 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종목들 들어오고 나가는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할 거니까 이 부분까지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신규 편입 관련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한 달 정도 전쯤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편입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일단 주가 지수 하락 그리고 지수 하락에 따라 가지고 시세 분출 전 위치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 관련으로 올랐는데 최근 지수가 좀 안 좋으면서 좀 떨어진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 관심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편입된다, 편출한다고 해서 급등락이 바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지수 추종 펀드 자금이라든지 뭐 공매도 여파에 따라서 주시해볼 종목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1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의 뭐 일평균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 대금을 통해서 계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6월 10일에 반영되고 5월 이제 어제 발표했죠. 한 달 전부터 대략의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FNF, 메리츠 화재 등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6월 10일부터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FNF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봉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창궐하게 되면서 중국 봉쇄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코로나19와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6월 1일부터 상하이에 이제 봉쇄를 전면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매출액이 한 2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 평균 전망치도 1,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걸 웃돌았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충분히 그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등 이제 중국향 FNF 매장 같은 게 많아질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하이 봉쇄가 풀리는 이제 악재를 걷어낸 상황에서 코스피 200까지 편입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FNF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LNF의 보유 주식 매도 소식인데요. 사실 뭐 LG엔솔과 협약 기대감에 최근 매수하신 분들께는 뉴스의 어감을 보자마자는 조금 힘 빠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시설 투자 명목으로 주식을 처분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LNF 시총 10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2,700억 원을 처분한다는 건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유상증자를 발표하든지 주식을 처분하든지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이제 자금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번에 100만 주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 주당 27만 6,600원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26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이제 주식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매각 기간 앞으로 3개월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테슬라가 1200슬라 넘어갈 때 그때 같이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LNF는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2분기 전망 밝은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양극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으니까 관련 전략들을 잘 짜셔가지고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LNF 여전히 좋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의 업사이드를 조금 더 열어놔야 될까요? 김병수 PB님. LN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2차 전지 쪽 훈풍이 불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를 뭐 대량 시간이 되면 블록딜러 매각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이게 결국 설비 투자로 이어질 거고 LG 에너지솔루션과의 7조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2차 전지가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LNF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양극재 시장에서 돌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약간 전해액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후성이라든지 첨보, 동화기업 쪽으로 이제 대표되고 있는데 전해액 관련 업종들이 생각 외로 그렇게 급등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가격대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오를 때 전해액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후성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업종 평균이 PER에서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첨보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국내 2차 전지 중에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두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볼 만한 2차 전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전략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영 대표님부터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일일 변동성 기준 전략 후각만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밀리긴 했지만 끝에 좀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초반에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가 항상 중요하니까 너무 초반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막판에 잘 마무리가 되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수 PB님의 전략도 챙겨갈까요? 마찬가지로 어제 잠들기 전에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밑골이 남기면서 마지막에는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후에 이제 업종적으로 업종 수혜가 순환매가 아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정책 수혜주들을 골라주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